본 의원이 백두대간에 참 해발 1000고지 높은 산맥의 그 언저리에서 태어나서 동해 바닷가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성장을 했는데 농해수 이원이 돼서 수산업의 현실, 과거에 비해서 어업 인구가 급격히 줄었고 그러면서 어업인의 이 삶의 수준, 생활 수준은 다른 직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아질 게 없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현실을 왜 그런지 스터디를 하면 할수록 이 수산업 분야가 정말 복잡하고 이 과거에 이 수렵 채취 이 경제 시절에 이 결국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경사회로 키워서 심어서 길러서 하는 이 농경사회를 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또 늘면서 뭐 이렇게 됐는데 어업의 경우 어떻게 보면 원시 수렵 채취 시절 같이 자기가 길러서 채취하는 게 아니고 자연에 주어진 걸 이제 채취해서 이제 생계를 경제 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어족 자원의 적절한 그 관리 문제, 이게 지속 가능한 경제라고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수산업, 어업의 문제는 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생태계 사례를 들 때 공룡의 멸종 사례를 들지 않습니까? 어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어업거를 늘리는 데만 그동안 치중해 와서 대형 어선들을 마구 이제 인허가를 하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결국은 어족자원의 고갈로 가는 이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특히 이제 중국이 이런 데 대한 지속 가능하지 못한 수산업을 뭐 정부에서야 문제의식을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어업인들의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 중국의 이런 무자비한 어업 조업 행위를 지금 한중 FTA를 협상 중에 있으니만큼 이게 중국과 우리 수산업은 같은 어장에 같은 오종을 가지고 있고 근거리기 때문에 하루까지도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 협상에 우리 이 수산업계를 보호하는 양어 대상을 잘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또 중국이 강하게 요구하는 연내 타결의 입장이니까 이걸 지렛대로 해서 중국의 그 무자비한 불법 조업을 우리 해역에서 하는 것을 좀 근절하도록 하는 그런 좀 전략으로 삼으면 어떨까?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한중 FTA 그 협상 과정에서 불법 의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불법업 근절을 위해서 양국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해서 이제 공동수역에 이제 그 공동 순시를 한다든지 또 운반할 때는 그 체크 포인트를 설정해 가지고 거기 반드시 이제 어획량에 대해서도 체크를 받고 이렇게 운반이 되도록 한다든지 또 질서를 잘 지키는 모범 선박들을 이제 또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특단의 협상 전략과 자세를 가지고 중국 어선의 이런 무자비한 조업 행태를 좀 근절시키도록 해주시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형 어선, 특히 트롤 어선의 그 문제입니다. 지난번 때 말씀드렸듯이 이 오징어도 이 명태의 운명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조조업을 어떻게 근절해야 되는데 동시에 이
선미식과 현칙식 간에 네. 예, 이 현측식이 선미식에 비해서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은 뭐 객관적 예, 뭐 객관적으로 사실이고요. 예, 예. 그런데 현측식이라 그래서 건조조업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현실이고요. 네. 예, 그렇다면은 안전성을 위해서 네.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네, 네. 하는 그런 점에서 그것이 그 규칙의 전제 오류를 바로 잡아야 된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민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네. 불법 개조로 내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생계형 범법이 빚어지게 방치하는 건 정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네.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속한 예.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예. 그다음에 공조조 단속은 바로 보도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항공기까지 이 단속에 투입하는 등의 특단의 대처하시겠다 그랬는데 위반했을 때 네. 지금 60일, 90일, 120일 이렇게 행정 조치돼 있는 거를 감척 효과가 나게 하려면은 네. 영업 취소로 바로 네. 적어도 3회째는 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또 이게 생계가 걸려 있고 이제 하니까 좀 더 이제 그 강하게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지금까지는 조금 소극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 공조조업의 그 불법 조업에 대해서 이게 단속이 지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적발이 될 때에는 좀 더 가혹한 벌이 내려지도록 해야 이 근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 전에 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감축 효과를 좀 내줘야 예. 우리 어업인들이 적정한 그 수입이 네. 이제 골고루 이제 좀 지속 가능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예. 취지에서 적극 좀 도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우리 해경 청장님, 예. 그 V패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운항 거리를 기록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요. 예, 어선에 이제 그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선이 그날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운항 거리가 기록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규성 의원님이 자꾸만 강조하시는 면세의 부중 유출 방지 효과, 이걸 거두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작년만 해도 한 20억 정도의 그 불법 유통을 방지한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선박 입출항 신고를 자동으로 하게 되는 효과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 절감 효과도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이게 이제 2015년 내년까지 전부 7만여 척의 모든 어선에 탑재가 되는데, 이걸 설치해 주는 거는 정부 예상 무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보수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설치는 이제 정부 예산으로 하는데,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반 시설은 저희가 이제 유지 보수비를 국가 예산으로 투입을 하지만, 지금 그 이 단말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유지 보수비가 지금 뭐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어민들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자산 취득비로 예산 항목이 잡혀 있다면 이건 국가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국가 자산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만큼 유지 보수비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저희도 그 예산 당국에 이제 그 단말기 유지 보수비를 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유지 보수 그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제. 이게 보니까 유지 보수비가
7만여 원을 다 합해도 네. 연간 24억 원 정도더라고요. 네. 큰 예산이 아닌 만큼 우리가 그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부정 면세후 유출 방지라든지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큰 사업인 만큼 유지 보수비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예, 뭐 저희도 계속 예산 당국 협의를 하겠는데 의원님께서도 좀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장관님께서도 예. 이렇게 좀 관심을 가주시면 그렇게 감사하겠고요. 예. 불법 어선 개조 관련해서 질의 준비한 게 있습니다만 이건 서면 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휘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